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절대 안 돼. 당신 딸이 무시받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여기 늘 평화롭기만 했던 프랑스의 한 가정의 부부가 언성을 높이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며 상대방을 무시하기 일쑤인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딸아이가 결국은 둘 다 그만하라며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와 함께 사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앙이라고 해요. 제 직업은 문화역사학자예요. 어떤 직업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특정 문화의 역사적 발전과 변화를 연구하는 학자예요. 주로 사회와 문화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연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가치와 관습을 통해 그 문화를 형성해왔는지를 분석해요. 연구 주제는 굉장히 넓은데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예술과 문학, 의식과 축제, 종교와 철학, 기술과 경제까지도 포함될 수 있죠. 쉽게 말해 고전 문화와 현대 문화의 각각의 장점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는 직업이죠. 멋있어 보이는 일이지만 요즘 같은 문화 포화 시대에는 일이 너무 많아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가을이 시작된 파리의 거리에는 낙엽이 황금빛 담요처럼 깔려 있었어요.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비가 내릴 듯 흐릿했죠. 제 서재에 있는 큰 창가 옆에 서서 아래쪽 거리를 바라보며 남편 피에르가 중국에서 새로 맡은 일로 인해 제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34살이고 남편 피에르와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그와 함께 지난 세월 동안 역사와 예술, 문화를 함께 사랑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요즘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딸 엘로디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었죠. 아직 10살이었지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남다르게 깊었어요. 저는 엘로디가 우리처럼 여러 문화를 이해하며 자라나길 바랐지만 남편이 중국으로 일을 하러 가면서 가족이 격주로 얼굴을 보는 상황이 됐죠. 피에르가 중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었어요.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엘로디와 저는 그녀의 학교 문제 때문에 파리에 남기로 했고 피에르는 틈틈이 집에 올 예정이었죠.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결정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멀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피에르는 점점 변해갔어요. 매번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는 중국 생활에 점점 더 매료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중국의 도시들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눈이 반짝였죠. 처음에는 그의 열정을 사랑스럽게 느꼈어요. 그게 제가 그와 결혼한 이유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의 그 열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 파리에서의 삶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느껴졌거든요. 어느 저녁 식사 후 피에르는 엘로디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중국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곳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무슨 말인지 순간 당황해서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엘로디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고 갑작스럽게 생활을 바꾸는 게 아이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기회를 생각해봐요. 그는 흥분된 눈으로 말했어요. 중국이 미래예요, 말이. 직접 보면 알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파리는 집이었어요. 제가 문화역사학자로 일하고 엘로디가 친구들을 만나고 제 가족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었죠. 모든 것을 떠난다는 건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호기심이 일었어요. 어쩌면 피에르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저는 피에르의 입장을 이해하고 싶었고 그가 보는 세상을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쌓아온 삶을 지키고 싶었죠. 어느 저녁 거실에서 혼자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마침 경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다루고 있었고 중국과 한국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이었죠. 해설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분석적이었지만 그가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화면 속 서울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빌딩과 활기찬 시장,
그리고 최첨단 기술센터까지 모두 한 장면에 담겨 있었죠. 해설자는 한국이 기술 혁신과 전통을 균형 있게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도 말했죠. 한국은 이제 글로벌 기술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설자가 말했어요. 이곳은 전통과 혁신이 함께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흥미를 느꼈어요.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 나라가 현대화와 유산을 잘 조화롭게 이어가는 모습에 끌렸어요. 피에르가 말하던 중국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죠. 중국이 무조건적인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자신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피에르가 중국에서 다시 전화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라고 물었죠. 한국? 흥미로운 곳이긴 하지만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규모도 다르고 그는 살짝 놀란 듯 했어요. 규모는 다를지 몰라도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발전하면서도 전통을 지키려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오히려 균형 잡힌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쩌면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가 마침내 대답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어쩌면 우리 가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엘로디에게도 전통과 혁신을 함께 배우고 피에르가 새로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피에르가 집으로 잠시 돌아왔을 때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봤다고 말했어요. 그곳의 교육 시스템, 생활 수준,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의 발전 등을 들으니 우리 모두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서울에서의 우리 삶을 상상해봤어요. 엘로디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우리가 함께 이 변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죠. 미래와 전통이 공존하는 그곳에서 우리 가족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피에르와 함께 엘로디에게 한국으로 이사하는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엘로디의 눈이 반짝이며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죠. 어떤 언어를 쓰는지, 학교는 어떤지, 새롭게 먹어볼 음식은 어떤지 궁금해했어요. 그녀의 열정에 저도 설레고 걱정은 점점 사라졌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함께 맞설 준비가 되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은 참 조용했어요. 딸아이랑 거실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풀며 TV를 보고 있었죠. 아이가 여기저기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며 두 나라의 발전 경로를 다루고 있었어요. 한국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걸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한국이 항상 진취적인 나라인 줄은 알았지만 방송에서 말하는 한국은 정말 대단했어요. 멈출 수 없는 한국의 기술 혁신, 프랑스 해설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브랜드는 세계 시장에서 그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신뢰받는 리더로 자리 잡았어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방송에서는 한국이 연구개발에 얼마나 투자하며 스스로 발전해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반면 중국은 좀 더 모방에 의존하고 있다며 약간 비판적으로 말하더군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남편은 중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곳의 빠른 발전과 효율성에 꽤 긍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프랑스 방송에서 한국을 기술의 선두주자로 이야기하니 남편도 조금씩 생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방송에서는 중동에서도 한국의 기술이 인정받아 미래형 도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한국의 기술이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믿음직스러운 성능을 보인다는 설명에 남편도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확신에 의문을 가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이 온통 한국에서의 생활로 가득 찼어요. 딸아이가 안전하면서도 뭔가 꿈을 키울 수 있는 곳,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모든 걸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설레기도 했죠. 그 후 며칠 동안 남편과 계속 한국에 대해 얘기했어요. 방송 내용을 되짚으면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야기했죠. 남편은 처음엔 망설였어요. 중국 생활이 익숙한 데다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눈에도 무언가 고민이 있는 게 보였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뭔가를 느낀 걸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대화가 계속될수록 한국행이 점점 올바른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남편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중국에 남을지, 프랑스로 돌아갈지, 아니면 한국으로 옮길지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마치 운명이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았죠. 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아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볼 기회가 신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책에서만 보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생각에 눈을 반짝이며 즐거워했어요. 아이의 그 밝은 모습에 저희 부부도 조금씩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기대와 긴장이 가득한 마음으로 한국으로의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출국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자주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가면서도 낯설더라고요. 그렇게 기대했던 출국일이 다가왔고 우리는 한껏 들뜬 마음으로 비행길에 올랐습니다. 꽤 오랜 시간 비행임에도 딸아이는 잘 견뎌주었고 오히려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면서 살짝 흔들리자 잠에서 깼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이 아침 햇살 아래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죠. 고층 빌딩들이 하늘로 쭉쭉 뻗어 있어서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데도 뭔가 차분한 느낌이 있는 곳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의 깨끗함과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어요. 공항은 정말 넓었지만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모든 게 조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돼 있더라고요. 처음 온 나라에서조차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달까요? 안내판들이 우리를 짐 찾는 곳과 입국 심사까지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었어요. 다른 국제 가족들도 보였는데 그들 아이들이 공항에 마련된 놀이터에서 웃고 놀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오니 처음으로 서울의 따뜻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차들이 지나가는데 조용하고 전기차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도로에는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디지털 화면에서는 실시간 공기질 정보, 버스 시간표, 교통 상황 같은 게 안내되고 있었어요.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기사님이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는 영어로 인사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면서 친절하게 짧은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공항을 나서자 남편 피에르가 주변을 둘러보며 기대와 긴장감이 섞인 표정을 짓더라고요. 중국에서 오래 지내며 그곳의 크기와 힘에 매료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여기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나 봐요. 공항 자체가 반짝반짝하고 모든 게 원활하게 움직였어요. 사람들도 조용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아주 깨끗한 곳이었어요. 피에르에게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저도 설레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죠. 도시로 가는 차 안에서 보이는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은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늘 높은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전통 궁전들이 분주한 도로 사이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빌딩들은 높고 세련되었지만 주변의 산과 강을 존중하듯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죠. 운전해주신 기사님이 몇 마디 프랑스어를 하시면서 랜드마크들을 가리켜 주셨어요. 여기가 한강이에요 하고 넓게 펼쳐진 물길을 가리키며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름에는 가족들이 여기서 소풍도 많이 와요. 축제 때는 불빛도 예쁘고 음악도 흐르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신이 난 딸 엘로디를 보며 속삭이듯 물었어요. 어때, 엘로디? 마음에 들어? 엘로디가 눈을 반짝이며 저를 돌아보더니 엄마, 너무 달라요. 벌써 좋은 것 같아요. 하고는 활짝 웃더라고요.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저도 기쁨이 2배로 느껴졌어요. 이곳이 정말 생동감 넘치는 곳이라는 게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길가에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공원과 열린 공간이 많은 도시였어요.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루를 즐기고 있었죠. 가족들이 산책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모든 것이 활기차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죠. 도시를 달리면서 주변 건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고 그 사이사이에 녹색 공원과 전통적인 정자가 어우러져 있었죠. 여긴 뭔가 조화로웠어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운전기사님이 말씀해주신 경복궁이라는 곳이 보였는데 현대식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옛날의 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서울이 과거와 미래를 함께 아우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짐을 풀자마자 딸아이 엘로디가 창문 쪽으로 달려가 유리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엄마, 도시가 살아있는 것 같아. 라며 신나서 외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요. 엘로디의 말처럼 정말 맞는 표현이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사방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길을 건너는 사람들, 길거리 음식점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어요. 길가엔 작은 상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서울의 활기가 엘로디의 호기심을 자극한 듯했고 그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도시 곳곳을 돌아보고 싶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우리는 임시로 머물게 된 아파트에 짐을 정리한 후 근처 동네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늦은 오후여서 해가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사람들이 천천히 걸으며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었고 길가에는 가게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골목길은 좁지만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걷는 내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걷는 길가에는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지나가는 상점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작은 소품 가게나 옷가게들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세심하게 꾸며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다양한 물건들이 반짝이며 저희를 유혹했어요. 가게 주인들은 바쁜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지나가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며 인사를 건넸어요. 서울의 사람들이 참 따뜻하다는 걸 느꼈죠. 우리가 지나친 카페들은 테이블을 작은 우산 아래에 두고 거리로 나와 있었어요.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커피 향이 은은하게 공기 속에 섞여 있었고 그 향이 저희를 카페로 이끌었어요. 길거리에선 사람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대화를 나누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여유로운 모습들이었어요. 저도 그 분위기에 젖어들어 잠시 카페에 앉아 서울의 하루를 즐기고 싶었지만 오늘은 더 많은 곳을 보고 싶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 더 걷다 보니 한 빵집이 보였어요. 진열창에는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빵과 과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마치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다양한 색과 모양을 가진 빵들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었고 그 향이 길가에까지 퍼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더라고요. 엘로디도 빵집 창문을 통해 진열된 빵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엄마, 저거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엘로디의 손을 잡고 빵집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고른 빵을 맛봤어요. 빵집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고 주인 아주머니께서도 친절하게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맛도 훌륭했고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있었죠. 이제 막 서울에 도착한 첫날이었지만 이 도시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과 다름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파트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큰 공원이 있었어요.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니 한국의 도시 설계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공원으로 향하는 길 내내 엘로디는 설레는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어요. 공원에 가까워지자 그녀는 갑자기 제 손을 힘껏 당기며 신나게 외쳤어요. 엄마, 저기 다른 애들이 놀고 있어요. 저도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공원은 웃음소리와 함께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로 가득했어요. 푸른 잔디 위에서 공놀이를 하고 놀이기구에 오르내리며 자유롭게 즐기고 있었죠. 엘로디가 신이 난 표정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녀가 느끼는 그 설렘이 저에게도 전해져 오더라고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엘로디가 또래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웠어요. 이사와 학교 변경으로 친해진 친구들과 멀어졌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았죠. 게다가 중국에서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로 인해 엘로디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 항상 조금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공원에 모인 아이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듯 했지만 그저 놀이 하나로 쉽게 친구가 되고 있었어요.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어린아이들에게는 그저 놀이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듯 했어요. 엘로디는 제 손을 놓고 천천히 그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가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했어요. 살짝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용기를 내서 한 발 한 발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이들이 엘로디에게 눈길을 주며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후 엘로디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아도 아이들 사이에는 특별한 이해와 유대감이 생겨나는 듯 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엘로디가 한국에서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차오르더라고요. 우린 한참 동안 공원에 앉아 엘로디가 다른 아이들과 노는 걸 지켜봤어요. 가까운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여유롭고 평화로운 풍경이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10대 청소년들은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아주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모든 게 잘 갖추어진 세상 같았죠. 그날 오후에 경복궁을 가보기로 했어요.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에서 경복궁은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어요.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죠. 돌로 된 길이 우리를 옛날 모습 그대로의 정문과 정원으로 이끌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경복궁의 멋에 반해 구경하고 있었고 일부는 전통 한복을 입고 있어 더욱 고풍스러웠어요. 궁을 둘러보던 중 현장 학습 온 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질문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저희 딸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전통과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꿈꾸게 되었어요. 경복궁을 나온 후 근처 북촌 한옥마을로 발길을 옮겼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옛날 한옥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같더라고요. 한옥의 기와 지붕과 나무 구조물들이 도시 고층 건물들과 멋진 대비를 이루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작은 미술관이나 찻집도 보였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골목길 가로등에는 공기질이나 날씨 정보가 표시된 디지털 화면들이 조용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옛 공간에 녹아들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정말 공존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죠. 저녁이 되어 마지막으로 남대문 시장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시장은 다양한 색깔과 향기로 가득했어요. 상인들이 모르는 말을 걸어오셨지만 환한 미소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딸아이는 푸드트럭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와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꼬치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남대문 시장 골목은 좁고 구불구불했지만 어디를 가도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딸아이는 팔을 당기며 전통 부채를 파는 가게를 가리켰어요. 가게 주인인 할아버지께서 꽃 그림이 그려진 작은 부채를 손에 쥐어주셨고 딸아이는 부채를 자랑스레 흔들면서 시장 구석구석을 구경했어요. 시장을 나오니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더라고요. 부드러운 LED 조명이 거리를 밝혔고 큰 빌딩 화면에서는 광고와 날씨 정보,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서울은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았어요. 세상이 느려지는 저녁 시간에도 이 도시는 계속 움직이고 계속 숨 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해가 질 무렵 아파트로 돌아오는데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거리가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었어요. 피에르는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우리가 도착한 후로 말이 별로 없었지만 그가 뭔가를 보고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한국에 대한 그의 첫 번째 망설임이 서서히 사라지고 조금씩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로 돌아와 짐을 풀고
가벼운 저녁을 준비한 후 발코니에 나가봤어요. 저 멀리 도시가 펼쳐져 있고 산들이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뭐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어쩐지 이곳은 오랫동안 여기에 자리하고 있던 변화하지 않는 단단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경치를 바라보며 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제 일로 향했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고 사람들과 역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저에게 항상 궁금증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직접 보니 조금씩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발전이나 기술적인 성취만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 그리고 과거와 깊이 연결된 나라라는 걸요. 다음 날 엘로디의 새로운 학교를 방문했어요. 불어와 한국어를 함께 배우는 이중 언어 학교였어요. 처음엔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학교에 들어선 순간 그런 염려는 사라졌어요. 학교는 현대적이면서도 밝았고 벽에는 학생들의 그림들이 즐겁게 걸려 있었어요. 교실은 넓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데 선생님들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둘러보고 나서 엘로디가 수업을 듣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작은 어깨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감이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엘로디가 제 손을 살짝 당기며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나 친구들 사귈 수 있을까요? 그 작은 목소리 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오가며 적응해왔던 엘로디지만 매번 새로운 학교에 가는 건 그녀에게도 큰 도전이었죠. 저는 엘로디의 키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겨주며 눈을 맞췄어요. 물론이지,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는 용감하고 친절하잖아. 내가 친구가 되면 누구든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어도 괜찮아. 엘로디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아이의 눈 속에서 작은 자신감이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입술 끝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학교에 가던 날이 떠올랐어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던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기억이요. 저는 엘로디가 그 기억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랐어요. 엘로디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곧 자리에 서서히 발을 내디뎠어요. 다른 아이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용기 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첫 만남에 긴장되었을 텐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또박또박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그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잘하고 있어. 엘로디 하고 속삭였죠. 몇몇 아이들이 엘로디의 인사에 웃으며 답해주었고 곧 다 같이 무리지어 웃고 떠드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친구였던 아이들처럼 즐겁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저도 안심할 수 있었어요. 엘로디가 학교에 잘 적응할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에 제 마음까지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엘로디는 제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함께 연습했던 대로 다른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엘로디의 얼굴에는 살짝 긴장감이 묻어났지만 용기 내서 한 발짝 다가서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자기소개를 또박또박 하는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주변 아이들에게도 들린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아이들이었는데도 몇몇 아이들이 엘로디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주었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엘로디를 받아들이는 듯했고 그 작은 무리가 금세 웃고 떠들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처럼 금세 친해진 모습이었어요. 엘로디가 다른 나라에서 친구를 사귀는 게 항상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걸 보니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녀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번지고 그 모습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엘로디를 학교에 두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피에르와 함께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고 여기저기 공원과 녹지가 어우러져 있어서 산책하기에 참 좋은 환경이었죠. 피에르와 저는 나란히 걸으며 서울 거리를 둘러보았어요. 도심 한가운데에서조차도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니 이곳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산책 중에 피에르가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여기
우리에게 좋은 곳일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확신이 느껴졌어요. 한국. 생각보다 많이 다르긴 한데 어쩌면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걸지도 몰라.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서로의 확신이 부족했어요. 언어도 낯설고 익숙한 프랑스를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 이곳의 따뜻한 사람들, 활기찬 거리, 안정감 있는 환경은 우리에게 꼭 맞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피에르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피에르.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에르도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고 서로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피에르의 손을 살짝 잡아주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곳이 우리 가족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롭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빠르게 발전한 도시이지만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정서와 유대감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거주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줄 또 다른 집 같았어요. 사실 프랑스에 있을 때는 피에르가 한국으로 이주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저는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엘로디가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서울에 도착해보니 그런 걱정이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었고 아이들도 엘로디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피에르와 함께 앉아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우리는 창밖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각자 느낀 점을 나눴죠. 빛나는 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를 조용히 흐르는 한강,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원과 숲이 주는 안정감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고 편안해 보였어요. 피에르는 서울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분위기에 매료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동아시아의 대도시들에 익숙해졌지만 서울은 그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던 거죠.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과 전통적인 가치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저는 피에르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 엘로디도 즐거워하고 우리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 피에르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쌓고 발전할 기회를 꿈꾸고 있었죠. 우리 가족 모두가 프랑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피에르와 함께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어요.